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4회차 동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보죠. 자,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고요. 그 사실을 잘 아는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 매수했고 등기를 경료했다. 자, 일단 문제를 딱 봤을 때 이중매매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 둘째 줄에 있는 바로 이 적극 가담이라는 표현이죠. 적극 가담이 있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무효죠. 병에게 경료된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아직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 이중매매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 1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죠. 자, 여기서 갑과 병의 계약이 적극 가담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병에게 경료된 등기는 무효다. 무효.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을이 취할 수 있는 거. 직접은 못하고, 그죠? 직접은 못하고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에게 직접 행사 가능한 것도 있죠. 병을 상대로 해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맨날 물어보는 거잖아, 맨날. 그죠? 지긋지긋하죠. 질릴 정도죠, 그죠? 자, 근데 을이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채권자 취소권 안 된다. 자, 그리고 병이 다시 매각을 했을 때 선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하죠. 절대적 무효라서. 자, 1번 질문부터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다. 왜? 적극 가담이 있었으니까요. 자, 2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왜 청구할 수 없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을도 소유자가 아니고요. 자, 3번입니다. 을이 갑을 대위해서 그렇죠. 말소 청구 가능하고. 자, 4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 선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될 수가 없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을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없죠.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자가 행사 가능하고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통정에서 허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 법률행위 옳은 겁니다. 자, 1번 지문에 보시면 증여는 불공정 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 바로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증여는 불공정이 아예 적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어디에도 적용 안 돼요? 아까 했잖아요. 아까 했죠? 경매. 증여하고 경매하고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단독행위요. 단독행위. 자, 법률행위 말고 단독행위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중매매인데 반사회로 무효가 된다는 것은 적극 가담이 있었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적극 가담이 있었을 때 1매수인이 2매수인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 아까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된다고.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죠. 중간 생략 등기 유효지. 하다 걸리면 처벌받지만 유효입니다. 유효. 반사회도 아니고 무효도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자, 4번입니다. 부첩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첩에게 증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갑이 증여를 했는데 그 증여를 받는 사람이 첩이었다. 첩에게 증여를 했다. 그럼 첩에게 증여를 했다는 거는 첩 관계를 대가로 하여 증여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여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무효입니다. 무효. 따라서 갑은 첩에게 증여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더라도 증여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증여를 해버리면 이미 증여해버렸어. 이미 넘겨버렸어. 이러면 이걸 뭐라 그러죠? 넘겨버리면? 불법 원인급여라 그러죠. 불법을 원인으로 하여 급여를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법 원인 급여 우리 민법 746조입니다. 요게 적용이 되면은 갑은 이미 증여했던 을 상대로 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을에게 증여가 다 끝났는데 반환 청구 못하니까 부동산 누구 거다? 을 거죠? 이 등기 유효됩니다. 유효. 자, 을에게 소유권이 귀속이 돼버리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을이 다시 이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전득자에게 결국 넘어갔을 때는 이미 을한테 넘어갔었을 때 유효 확정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이건 이제 불문하고 병에게 격려된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4번 질문 같은 경우는 자,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유효라고 무효라고? 유효라는 거죠, 유효. 그죠?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습니다. 자, 5번입니다. 불공정 행위의 양당사자는 이미 이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불공정 법률 행위에서 피해자 측에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폭리자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르죠? 양당사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불공정에서 우리 피해자 측에서는 폭리자를 상대로 해서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고 피해자는 할 수 있는데 폭리자 쪽에서는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양당사자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 문제로 넘어가죠. 갑은 X 토지에 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X 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Y 토지에 관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격려하였다.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갑하고 을 사이에서 지금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성립이 안 됐어요? 성립이 됐습니까? 뭐에 대해서 성립된 거죠? 그죠? 첫째 줄 X 토지에 관해서 계약은 성립된 겁니다. 체결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서 목적물 X 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계약은 성립됐습니다. 유효하게 계약 성립. 자, 그렇다는 건 X 토지 계약 성립됐다는 거는 갑하고 을이 합의했다는 것이고, 그럼 갑의 생각 X 토지 팔아야지. 을의 생각 X 토지 팔아야지. 사야지. 그러니까 양당사자 생각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자연적 해석을 하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연적 해석. 자,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 속에서는 표의자가 의도했던 대로, 갑이 의도했던 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겠다.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착오 취소는 할 수가 없다. 자, 근데 둘째 줄에 보시면 Y 토지에 관해서 등기가 격려됐잖아요. 을한테 등기 넘길 때 합의했던 X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Y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넘어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의 없이 등기가 격려됐을 때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런 걸 원인 무효라 그랬습니다. 합의 없이 등기가 된 것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을은 X 토지를 취득했어요? Y 토지를 취득했어요? 아무것도 취득 못했죠? X 토지는 등기를 안 해서 취득을 못했고 Y 토지는 합의가 없어가지고 등기가 무효라서 취득을 못했습니다. 1번 X 토지에 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그렇죠? 2번 Y 토지에 관해서 격려된 등기는 무효다. 자, 3번 Y 토지가 을로부터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가 됐습니다. 자, 이미 을에게 격려된 Y 토지 등기가 무효인데 이거를 을이 다시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3자한테 넘어갔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병은 선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 맞습니까? 절대적 무효죠.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죠. 비진이하고 통정밖에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죠. 3번도 맞고. 자, 4번입니다.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자연적 해석이니까. 자, 5번 을이 갑에게 X 토지에 관해서 등기 이전을 청구. 됩니까? 을이 갑한테 X 토지 넘기라고 청구돼요? 되죠. 왜냐하면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유효기 때문에 을은 매수인으로서 X 토지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죠. 없다? 틀렸습니다. 5번 정답이죠. 4번으로 갑니다. 비진위 표시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1번은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했습니다. 자, 일단 대리권 남용은 유권이다, 무권이다? 유권이다. 따라서 원칙은 유효죠. 자, 근데 예외적으로 비진위 표시를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근데 1번 선단은 비진위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말 안 되죠. 틀렸습니다. 자, 2번.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이게 표의자의 뭐죠? 생각입니다. 최선이라는 판단. 자, 그런데 둘째 줄에 보시면 중간에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마음은 안 내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첫째 줄에 최선이라고 판단한 게 생각이고 생각대로 표시를 했다라면은 이거는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비진이 아닙니다. 틀렸죠? 자, 3번도 마찬가지죠.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기로 했다. 강박당해서 의사표시한 것도 마음은 안 내키지만 생각대로, 판단한 대로 표시한 거죠. 따라서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다. 틀렸습니다. 4번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안 경우에 한해서 무효다. 안 경우에 한해서 무효입니까? 알 수 있었을 경우도 무효죠. 자,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비진위 표시를 했을 때 비진위 표시의 원칙이 유효라 그럽니다. 원칙적으로는 비진위 표시가 유효다. 자, 그리고 원칙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갑의 비진위를 전혀 몰랐고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선의 무과실 다 갖췄을 때 비진위 표시는 유효인 거죠. 자, 이거를 반대로 뒤집게 되면은 비진위 표시 예외적으로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효가 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거든요. 지금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알았던 경우로 한정된다 그러죠? 그건 아니에요. 알았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던 이 경우도, 을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도 비진이는 무효가 되는 거죠. 이 한하여라는 표현 때문에 드렸습니다. 5번입니다. 비진이 표시는 이 관련된 규정, 가족법상 행위, 공법상 행위, 소송 행위 적용돼요? 적용 안 돼요? 당연히 적용 안 됩니다. 자, 하여 정답은 5번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로 가죠. 갑이 병의 기망에 의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 지금 계약 당사자가 누구죠? 갑하고 을이죠. 갑하고 을이죠. 근데 기망이 있었죠? 누가 기망을 당했어요? 병이 기망 당했어요. 갑이 병의 기망에 의해서 계약을 한 거니까 갑이 기망을 당했고 병이 사기친 거죠. 자,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는 갑과 을 사이에서 법률 행위를 하였고, 자, 요렇게 법률 행위를 하였고, 자, 근데 이 법률 행위 속에서 제3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3자 병 쪽에서 갑을 요렇게 기망을 하였다. 자, 이렇게 제3자의 기망이 있었을 때는 갑이 상대방,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취소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요건이 필요하죠.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병이 갑에게 이렇게 기망한 것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요게 불법이야, 불법. 자, 따라서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갑은 제3자한테 또 뭐를 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갑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을과 체결했던 법률 행위를 꼭 취소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별개입니다. 1번, 갑은 을에 대해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아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요. 자, 2번 선단은 갑은 을이 병의 기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죠. 그게 아니지. 알았을 때 한해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도 있으니까, 예, 알 수 있었을 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면 안 되지. 3번입니다. 갑은 을이 병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렇죠? 근데 병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취소하는 거죠? 을한테. 법률행위 상대방한테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번도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 4번입니다.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일단은 유효죠. 취소의 사유가 될 뿐. 자, 5번. 갑은 을이 병의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쵸, 을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6번으로 가요. 대리 행위입니다.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1번. 상행위. 맞아요. 이거 어디서 했어요? 안 했는데요. 한 적 처음 보는 거죠? 처음 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가요. 정답이 아닐 것이다. 그죠? 맞다는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맞겠지 뭐.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2번 대리권을 남용했습니다. 또 나오네요. 유권이라서 유효죠. 그러나 그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렇죠, 그때 무효가 된다. 2번은 맞는 말. 자, 3번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대리인 입장. 아니죠. 궁박은 누구 입장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3번 정답이죠. 3번. 자, 4번입니다.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대리인이 행위를 했네요. 그러면 하자의 판단 표준은 본인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5번입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죠, 대리인은. 자, 하지만 의사 능력은 있어야죠. 왜냐하면 대리인이 뭐를 하기 때문이죠?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 문제로 7번 문제 표현 대리입니다. 자, 틀린 건데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이 수여 표시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했다니까 반드시 수권이 있긴 있어야 되죠. 수권이 가능한 대리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권 자체가 없는, 수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법정 대리에는 수여 표시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적용 안 되죠, 그죠?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125조 수여 표시 표현 대리가 아예 적용 자체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125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되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자, 반면에 2번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적용되죠. 임의 대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고 법정 대리도 기본 대리권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했고 그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대리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복대리인이 들어와도 표현 대리 법리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전혀 안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고 나서 자기가 행위를 하든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행위를 하든 똑같이 표현 대리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다. 근데 3번에서는 지금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그러죠? 말 안 됩니다. 틀렸다. 3번이 정답됩니다. 4번입니다. 대리 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전득한 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자는 선의 무과실이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맞나요? 표현 대리는 누가 주장하는 거죠? 오직 상대방만 주장해요. 표현 대리라는 규정은 오직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문에서 말하는 거는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어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죠. 자, 5번입니다. 대리 행위 표시를 하지 않고 본인인 것처럼 기망을 했어요. 여기서 본인인 것처럼 기망했다는 것 자체가 뭐를 안 했다는 거다? 그렇죠. 현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현 대리가 되려면은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명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8번으로요. 무효와 취소입니다. 자, 1번에 계약 자체가 아예 불성립됐습니다. 그럼 그때는 뭐 추인이든 전환이든 적용될 수가 없죠. 계약이 불성립했다는 것은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불공정 법률 행위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가 없다. 맞나요? 근데 뭐는 가능하죠? 전환은 가능하죠. 자, 3번입니다. 법률 행위의 취소는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취소의 원인이 반드시 종료된 후 해야만 되는 것. 그게 뭐죠? 추인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다 끝나고 나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취소 원인 종료 후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 추인의 요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추인의 요건을 물어보는 거다. 자, 반대로 취소권 행사를 할 때는 원인 종료 후 그런 요건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맞는 지문으로 바꾸려면은 추인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러면 맞는 말인데 지금은 주어가 취소라고 나오고 있죠? 틀렸습니다. 3번 정답이죠. 자, 4번입니다. 강박으로 인해서 법률 행위를 한 자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추인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취소의 원인이 안 끝난 거죠. 지금 현재 강박 상태가, 자, 취소 원인이 현재 지문에서는 강박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강박이 끝났어요? 강박이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강박 당하는 중이죠. 강박 중. 아직 집에 갔어? 집에 못 갔어? 집에 못 갔죠? 강박 당하는 중이죠. 취소 원인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난 거죠. 따라서 강박 당하는 중에 하는 추인은 효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죠. 강박이 끝나고 나서 해야 효력이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입니다. 허위 표시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시킵니다. 자, 허위 표시 무효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죠. 허위 표시였습니다. 예, 허위 표시요. 통정 말하는 거잖아요. 통정 말하는 거죠, 그죠? 통정. 유동적 무효요, 상대적 무효요? 상대적 무효인데요. 상대적 무효.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인을 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유효, 그때부터 유효. 그때부터죠. 여기서 추인이 등장하면 소급효는 없습니다. 라는 거. 자, 따라서 둘째 줄 보시면은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소급효 없다. 정답은 3번. 9번으로 갑니다. 답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수했습니다. 판례 입장과 다른 겁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로 처리를 하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습니까? 계약금은 언제부터 달라고 할 수 있죠? 무효로 확정됐을 때. 무효로 확정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지금은 아직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이더라도 계약상의 이행 청구는 할 수가 없지만 협력해달라고 협력을 청구하는 그것을 구할 수 있죠. 맞는 말. 자, 3번입니다.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는 효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무효라서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행 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건부로도. 조건 집어 이어가지고 이행 청구도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조건부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다. 그냥 이행 청구도 안 되고 조건부도 안 되고 둘 다 안 된다. 자, 근데 3번은 소유권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을 자 조건으로 해서 허용된다 그러죠?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행 청구 소제기 한 거죠.
이거 이행착수다, 이행착수가 아니다. 아니죠. 그죠? 소재기 한 거랑 판결 떨어지는 것도 이행착수가 아니다. 네, 따라서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하고 지상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를 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파는데 토지만 파는 게 아니고 뭐도 같이 판다고? 건물도 같이 판다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괄해서 매매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일괄 매매. 그럼 을은 대금을 지급하고 갑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다 넘겨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팔기로 했던 목적물들 중에서 토지가 무효네요. 허가구역이라서. 그러면 토지가 허가구역이라서 허가받기 전까지라서 무효일 때 이 경우에 을이 야 토지가 무효니까 건물만이라도 넘겨. 그러면 건물만이라도 넘기라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뭐가 무효라고요? 토지가 무효라고 건물이 무효라고? 토지가 무효라고요. 그럼 토지가 무효니까 건물은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지요. 왜 할 수 없지요? 법률행위에 일부가 무효면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토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건물 매매도 뭐가 된다? 다 무효된다고요. 그래서 일부 무효 법리를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토지 매매, 토지가 무효일 때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무효라는 거지, 전부 다. 그러니까 건물만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못 한다는 거죠, 못 한다. 건물만에 대해서 등기 청구하려면은 일부 무효 예외가 적용돼야 되겠죠. 그 경우는 분할 가능성 있고 가정적 의사 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5번 선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원칙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매매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에 대해서 등기 청구하는 거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10번으로 갑니다.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 기한부 권리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도 처분할 수 있다. 아직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는 거는 효력이 결정됐어, 효력 결정 안 됐어? 효력 결정 안 됐죠? 그런 걸 미정의 권리라 그러죠. 미정인 권리. 자, 미정인 권리도요, 어쨌든 현재의 권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현재의 권리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정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침해당하면 내 권리 침해당한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 되겠어 안 되겠어? 됩니다. 기대권 보호라고 해서 권리를 보호받고 침해를 당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이제 지문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이런 거죠. 아직 미정의 권리라고 해도 처분, 양도, 상속, 담보, 보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못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그죠? 미정인 상태라도 이런 것들을
보통의 다른 권리들과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2번,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3번입니다.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포기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조기 상환하기. 그죠? 빨리 갚아버리기. 조기 상환. 지금 안 갚아도 되는데 지금 돈 갚는 거예요. 빚지고는 못 사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조기 상환이 대표적이다. 자, 4번입니다. 당사자는 기한의 효력을 특약으로 소급시킨다. 소급효 됩니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죠. 기한은 소급효 절대 불가다. 4번 정답. 5번입니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한으로 정했을 때. 원래 이 기한이라는 것 자체가 기한이 도래한 때, 그러니까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그 도래가 불가능해졌다. 그 사실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도래한 걸로 도래 안 한 걸로. 도래한 걸로 간주가 되죠. 도래한 걸로. 그죠? 도래한 것이다. 4번 정답이요. 11번. 등기를 해야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당연히 고민할 필요 없이 정답 1번이죠.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협의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거고요. 합의.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는 거고, 그렇다는 건 이건 법률 행위라는 거고, 이 안에는 의사표시 들어간 거거든. 자, 따라서 의사표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경우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만 물권이 변동되는 것이다. 자, 2번에 건물 신축, 3번에 경매, 상속, 혼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률 규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12번으로 갑니다. 소유자 갑으로부터 주택 임차에서 점유하던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서 주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갑을 소유자로 잡고 갑이 소유하고 있던 그 부동산을 을은 어떻게 했어요? 임차했네요. 그죠? 을은 임차했. 그럼 병은 뭐예요? 예, 침탈자죠. 맞습니다. 침탈자. 자, 갑이 현재 집의 소유자고요. 소유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을은 빌렸다. 을. 자, 그럼 을은 일단 임차인이고, 임차인. 그리고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제 점유자죠. 점유권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빌린 그 부동산을 다른 제3자가 병 쪽에서 을을 몰아내버린 거죠. 쫓아내버렸다. 이게 이제 을이 하고 있던 점유 침탈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이렇게 침탈이 있었기 때문에 을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죠. 당연히 소유권 가지고 해요? 점유권 가지고 해요? 점유권 가지고. 을이 점유자니까 침탈자를 상대로 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 204조를 근거로 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을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갑도 할 수 있지요. 갑은 소유자잖아요. 따라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죠. 213조. 2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숨겨져 있는 게 을이 직접 점유자인데 갑은 무슨 점유자라서? 간접 점유자라서. 맞습니다. 갑도 점유자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때 갑도 역시 점유물의 반환 청구. 그러니까 204조 반환 청구를 갑도 할 수 있다, 없다? 갑도 할 수 있다는 거지.
다만 주의할 점은 갑이 204조 반환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거죠? 을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 을에게 반환을 하거라 이렇게 청구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을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자기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지문 보죠. 자, 1번입니다. 을이 병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2번, 3번도 다 맞죠? 갑이 병한테 주장할 때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하거나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하거나. 자, 4번입니다. 3의 경우에 갑이 병에 대해서 직접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게 원칙입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을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라고요. 4번 정답. 5번입니다. 갑의 점유물 반환 청구하고 소유물 반환 청구하고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제도 청구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13번으로 갑니다. 자,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인도했고, 자, 그러면은 이 을이 바로 매수인이 되겠죠. 자, 을이 다시 병에게 전매하고 인도를 했습니다. 자, 현재 문제 속에서 등기가 넘어갔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물권은 변동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판다 그랬고, 을은 아직 등기를 받지 못했죠. 미등기 매수인입니다. 자, 그러면 을이 미등기 매수인이고, 그리고 그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사람, 병도 내나 미등기 매수인이죠.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죠? 갑이죠. 예, 갑이죠. 갑이 소유자죠. 자, 갑이 소유자. 자, 그럼 이때 갑이 소유자일 때 갑이 현재 소유자인 건 맞지만 미등기 매수인을 상대로 물권적 반환 청구권 행사.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냐하면 을의 점유는 정당한 점유이기 때문이죠. 자, 뿐만 아니라 병을 상대로도, 얘를 상대로도 물권적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 당신은 지금 반환 청구를 하실 때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가지게 되는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에 걸리는 게 원칙이죠. 자, 근데 을이 자기가 점유를 하고 있다가 제3자한테 점유를 승계시켰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이다, 중단이다? 진행? 중단이죠, 그죠? 제3자한테 점유를 뭐해서? 승계시켜서. 이것도 적극적 권리 행사로 봅니다. 자, 그럼 1번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립니까? 안 걸린다고요. 왜 안 걸리죠? 제3자에게 점유를 뭐한 것이, 승계시킨 것이 역시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안 걸린다 이 말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가 격려됐어요. 3자 간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갑에서 병한테 등기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등기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지. 왜 유효죠? 실체적 권리 관계 부합이죠. 그죠? 실체 부합. 3자 간의 합의가 없더라도 갑과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던 것은 맞기 때문에 을을 거쳤다가 등기가 넘어가든 아니면 곧바로 병한테 등기가 넘어가든 결과 똑같습니다. 등기는 유효다. 2번 틀렸고 3번. 만약 을이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갑한테 통지만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갑에게 통지만 했다는 거는 갑이 동의해줬다, 동의 안 해줬다? 동의 안 해준 거죠. 그러면 등기 청구권을 양도시켰다라고 해도 직접 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 4번은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냥 무효죠. 허, 중, 무. 4번도 틀렸고요. 자, 5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3자 간의 합의가 없다면은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5번이 정답입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병이 갑을 상대로 직접 등기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이 갑을 상대로 가지는 등기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하시라고요? 대위해가지고. 그죠? 등기 청구권 대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